안녕하세요. 체브로TV의 체브로 박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을 알지요? 네, 다들 알만한 작가인데요. 덴마크 출신인 그 작가? 뭐 그래. 그 작가가 쓴 작품 중에 이 작품은 무려 여러분 중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알만한, 한 명쯤은 알만한 작품이랄까요? 어쨌든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일지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전나무의 슬픈 꿈. 아름다운 숲속에 어린 전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언제나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어린 전나무는 이런 것들이 다 시작이만 했습니다. 오로지 크게 자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가끔 산딸기를 따러 온 아이들이 참 예쁘게 생긴 꼬마 전나무다 하고 말하면 어린 전나무는 화가 났어요. 꼬마 소리는 정말 듣기 싫었거든요. 그때마다 어린 전나무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나도 빨리 다른 나무들처럼 컸으면 좋겠어. 그러면 숲 너머 있는 넓은 세상을 구경할 수 있을 텐데. 그러는 사이에 전나무는 조금씩 자랐어요. 숲이 반짝이는 하얀 눈이불로 덮였어요. 어디선가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나 어린 전나무를 훌쩍 뛰어넘더니 깡충깡충 사라져버렸죠. 어린 전나무는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겨울이 2번 지나자 토끼는 더 이상 전나무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답니다. 전나무가 훌쩍 커버렸거든요. 그래도 전나무의 소원은 빨리빨리 더 크게 자라는 거였습니다. 가을이 되자 키 큰 나무들이 쓱쓱 베어져 어디론가 떠나갔어요. 이듬해 봄 어린 전나무는 숲으로 돌아온 황새에게 나무들 소식을 들었답니다. 난 이집트에서 오는 길에 커다란 돛을 단 배를 보았어. 그런데 거기서 전나무 냄새가 나더라. 아, 나도 바다에 가봤으면. 어린 전나무가 한숨을 쉬자 햇살이 말했죠. 지금이 좋은 때야. 하지만 어린 전나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더 많은 전나무들이 베어졌어요. 나무들은 곧장 마차에 실렸습니다. 어린 전나무는 그 나무들이 부러웠죠. 저 나무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는 알지. 참새들이 지저귀며 말했어요. 저 나무들은 과자랑 장난감, 아주 많은 초들로 멋지게 꾸며져서 따뜻한 방 안에 놓인단다. 정말 멋있어. 전나무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콩콩 뛰었어요. 따뜻한 방에서 화려하게 꾸미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때 지나가던 바람이 외쳤어요. 이 숲이 제일 좋은 곳이야. 하지만 어린 전나무는 그 소리를 그냥 흘려버렸답니다. 어린 전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크고 멋진 나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첫 번째로 베어졌죠. 도끼날이 몸 안 깊숙이 들어왔을 때 전나무는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졌어요. 너무나 아픈 나머지 정신을 잃고 말았죠. 잘생긴 나무로군. 전나무는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눈을 떠보니 아주 넓고 화려한 방 안이었답니다. 전나무는 흙이 담긴 커다란 화문에 심겨 있었어요. 조금 후 젊은 여자들이 와서 금색으로 칠한 호두와 사과를 가지에 달았습니다. 꿀에 절인 자두와 사탕을 넣은 조그만 종이 주머니들도 주렁주렁 매달았죠. 그리고 작은 초들로 가지를 예쁘게 장식했어요. 마지막으로 맨 꼭대기에 커다란 금빛 별을 꽂아주었죠. 저녁이 되자 가지를 장식한 작은 초들 위에 불이 켜졌습니다. 불빛은 너무나 아름답게 반짝였답니다. 전나무는 마음이 들떠서 몸을 떨었죠. 그때 방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잠시 동안 아이들은 숨을 죽인 채 서 있었답니다. 그러더니 깔깔 웃고 소리를 지르며 전나무에 달려들어 선물을 하나씩 떼어놨어요. 가지들은 부러질듯 후드득거렸고 금빛별이 꽂혀있는 꼭대기도 이리저리 흔들렸죠. 아이들은 춤을 추며 놀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전나무를 거들떠보지 않았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할머니에게 매달렸어요. 오냐, 그럼 험티덤티 이야기를 해주마. 아주 옛날에 전나무도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그처럼 멋있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험티덤티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지만 왕이 되었고 공주와 결혼을 했다고? 맞아, 나도 그렇게 될 거야.
다시 멋지게 꾸며져 눈부시게 빛날 거라고. 그럼 공주도 얻게 되겠지? 전나무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전나무는 화분에서 뽑혀 어두운 다락방 한 구석으로 휙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전나무는 벽에 몸을 기대고 슬프게 서 있었어요. 여러 날이 지났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죠. 지금은 겨울이라 땅이 얼어서 날 다시 심을 수 없을 거야. 여기가 이렇게 어둡고 외롭지만 않아도 좀 견딜만 할 텐데. 전나무는 너무도 아름답던 숲을 생각했어요. 토끼가 자신을 뛰어넘어가던 그 시간마저도 즐겁게 느껴졌답니다. 어디선가 생쥐 두 마리가 쪼르르 다가왔어요. 이렇게 덜덜 떨리게 춥지만 않으면 여기도 그러대로 괜찮을 텐데 안 그러니 늙은 전나무야? 생쥐가 말했어요. 난 늙지 않았어. 전나무가 소리쳤어요. 전나무야, 식당에 가본 적 있니? 호기심 많은 생쥐가 다시 물었어요. 거기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란다. 선바에는 치즈가 놓여있고 천장에는 베이컨이 매달려 있지. 난 그런 곳은 몰라. 대신 햇님이 반짝반짝 빛나고 새들이 지지배배 노래하는 숲은 알지. 전나무는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넌 아주 행복했겠다. 한참을 듣던 생쥐들이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래, 참 좋은 때였지. 전나무는 자기가 눈부시게 꾸며졌던 크리스마스 날 이야기도 해주었답니다. 네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어. 생쥐들이 말했습니다. 다음날 밤 생쥐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전나무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알게 되었답니다. 그때가 정말 좋았지.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전나무는 숲에 있던 작은 자작나무를 생각했어요. 전나무에게는 자작나무가 아름다운 공주였거든요. 전나무는 쥐들에게 험티덤티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점점 더 많은 쥐들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죠. 그 중에는 시궁쥐 두 마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궁쥐들은 베이컨과 치즈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답니다. 이젠 그 이야기 지겨워. 넌 그거밖에 아는 게 없니? 시궁쥐들은 투덜대며 다락방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생쥐들도 전나무만 홀로 남겨두고 가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다락방을 치우려고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그들은 전나무를 끌어들이더니 뜰 한 구석에 팽개쳐버렸답니다. 하지만 전나무는 외쳤지요. 난 다시 행복해질 거야. 뜰에는 모든 것이 살아있었습니다. 노란 장미는 달콤한 향기를 뿜으며 울타리를 따라 피어 있었고 보리수도 싱싱한 잎사귀를 자랑했죠. 제비들은 지지배배 지저귀며 마음껏 하늘을 날았죠. 잔뜩 기분이 좋아진 전나무는 가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가지들이 모두 그렇게 베내있는 겁니다. 꼭대기에 꽂혀있는 금빛 별만이 햇빛에 반짝거릴 뿐이었죠. 뜰 안쪽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날 저녁 전나무가 보았던 바로 그 귀여운 아이들이었죠. 누나, 여길 봐. 이 보기 싫은 나무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그 아이는 큰 소리로 말하며 금빛별을 떼어냈습니다. 전나무는 아이의 발밑에서 우두둑 소리를 내며 부러졌어요. 봄볕 아래 빛나는 싱싱한 꽃들을 보던 전나무는 자기 모습을 한번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어두운 다락방이 그대로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나무는 행복했던 어린 시절과 크리스마스 날의 기쁨, 다락방에서 만났던 쥐들을 생각했어요. 전나무가 힘없이 말했어요. 다 지나가 버렸어. 그때 기뻐하고 만족할 것을. 얼마 후 정은사가 다가와 전나무를 자르고 쪼개어 불 속에 던져 넣었어요. 밖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쪼르르 들어와 불가에 모여섰죠. 전나무는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활활 타올랐어요. 온몸이 찌른 듯 아팠지만 전나무는 숲속의 여름날과 별빛이 초롱초롱하던 겨울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크리스마스 날 저녁과 그때 들은 험티덤티 이야기를 떠올렸죠. 어느새 전나무는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던 아이들은 다시 뜰로 튀어나갔고 한 아이는 전나무가 가장 행복했던 저녁에 꽂고 있었던 금빛별을 가슴에 달았습니다.